자,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제가 지난 동영상을 지난주 목요일 날 올린 것 같습니다. 한 5일 정도 지난 시점이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하여튼 지난 동영상에서는 뭐 왼팔을 아래쪽 혹은 뒤쪽 이런 거 잡고 하기도 하고, 오른팔은 약간 어퍼컷식으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잡고 하면 오른쪽 폐가 들리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한 두 가지 정도를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고 제가 경험한 바에 도움이 되더라는 것들, 또 저희 아내의 상황이나 또 저희 가족들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하 비대칭적인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상하 비대칭적인 얘기를. 제가 최근에 이렇게 상하 비대칭적인 생각을 좀 하게 됐다. 전에는 그냥 계속 서서 이렇게 많이 해봤는데, 그때는 다리 조작을 하기 위해서 서서 많이 했었는데, 다리를 앞발, 뒷발 이런 걸 바꾸려면 서서 하는 게 더 유리하거든요. 근데 한참 서서 하다 보니까 이게 상하 비대칭적인 부분에 좀 손해를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끔씩은 했었어요. 근데 뭐 다리가 그렇게 무겁다 이런 게 없으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상체 운동을 해보니까 또 다리가 더 가벼워지니까 이게 내가 너무 오래 써 있는 게 좋은 건 아니구나, 분명히. 근데 그러니까 적당히 써 있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너무 오래 써 있다, 너무 장거리 혹은 너무 오래 써 있다, 뭐 등산을 한다, 이거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전신 운동이 될 수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걸어 다니면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가 다리 쪽으로, 거의 대부분의 힘이 다리 쪽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팔로 걸어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힘이 가는 쪽에 피가 가니까 다리 쪽으로 피가 쏠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상하 비대칭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는 건 분명했는데, 근데 이거는 좀 상대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저도 상하 비대칭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극심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는 것 같고,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상하 비대칭이 좀 세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느낌인가 하면, 이 상하 비대칭을 얘기할 때는, 상은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횡격막 위쪽이 상이다, 상. 그러니까 횡격막 위쪽은 뭡니까? 겨드랑이, 어깨, 목, 머리. 상하 비대칭은 이 위쪽이 피가 부족해지고 아래쪽으로 피가 너무 많이 흘러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나 하면, 저는 뭐 남자라서, 남성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캐틀벨도 좀 세게 하기도 하고, 또 평상시에 또 이렇게 운동을 해도 좀 이렇게 뭐 철봉도 뭐 이렇게 하고, 턱걸이나 뭐 팔굽혀 펴기, 또 등 운동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좀 세게 하는 편입니다. 세게 하는 편이고, 아무래도 남자로서 해야 될 일들이, 힘을 쓰는 일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팔 힘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 아무래도 좀 저희 아내보다는 그런 게 좀 덜한데, 제 아내한테 이상한 현상이 좀 있었어요. 이게 제 아내가, 제가 이제 테스트를 시켜주면 테스트를 같이 해보기도 하고, 이제 다리를 맞춰보거든요. 앞발, 뒷발도 맞춰보고, 옆구리도 최대한 맞춰보고. 그러니까 앞발, 뒷발도 맞고, 옆구리도 맞고, 또 심지어 왼팔 아래, 오른팔 위로 이렇게 해서 폐를 들어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허리가 아프다든가, 이거 옆구리 뒤쪽, 이런 쪽.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리가 비대칭으로 있다가 다리가 맞아지면 피가 올라오는 성질이 있다 그랬죠. 그죠? 밑에서 그 다리가 꼬여 있다가 다리를 바로 맞춰주면 다리에 붙들려 있던 피가 올라와요. 그죠? 옆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옆구리도 한쪽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던 것을 가운데로 딱 옮겨 놓으면 치우쳐 있어서 붙들려 있던 피가, 창자나 옆구리에 붙들려 있던 피가 가운데로 오면
이제 치우쳐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자유를 얻게 되고 다시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죠? 그 반대말은 밑에서 붙들려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붙들려 있었다라는 거고, 오랫동안 다리와 창자, 배, 옆구리, 허리 뒤쪽 이런 데 피가 붙들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비대칭 요소를 없애다 보면 피가 자꾸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는데 좀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오른손잡이의 경우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죠? 왼손잡이의 경우는 왼쪽으로 치우쳐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이걸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 아내 같은 경우 이게 허리가 이렇게 한 번씩 딱 아픈데 이유를 잘 몰랐었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걸 뭐 옆구리를 후퇴를 한다든가 이러면 좀 허리가 좀 덜 아파지기도 하고, 지금 이게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몰랐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봤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이게 여러 차례 반복이 되다 보면 눈에는 안 보이고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어떤 데이터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데이터가.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제 물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보이겠지만은, 이거 이상하다. 이거 왜 이럴 때마다 그게 몇 번 반복되니까 저도 이 궁금해지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게 다리가 맞아지고 옆구리가 맞으니까 피가 올라오는데 못 받아준다 이거예요. 머리에서 못 받아주고 등, 가슴, 어깨, 목에서 피를 못 받아줘요. 그러니까 이게 못 받아주니까 어떻게 하면 목이 뻘개져 버린다든가, 막 팔이 막 뻐근해지고 무거워져 버린다든가, 그러면서 허리가, 옆구리가 아프다든가, 옆구리 아프다고 다 이런 거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전제 조건이 뭔가 하면 앞뒷발도 맞췄고 옆구리도 맞췄고 오른쪽 폐를 들어 올리는 운동도 했고, 이 세 가지를 다 한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건 기립근도 맞췄다는 거예요. 다 맞추니까 비대칭 요소가 점점 없어지는데 올라오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혈액이 자꾸 올라온단 말이에요. 머리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대사증후군을 오래 알았다. 어릴 때부터 몸이 안 좋았다라는 거는 머리에 피가 이제는 부족해졌다는 거예요. 어깨 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어깨에 있어야 될 피, 머리에 있어야 될 피, 목에 있어야 될 피가 창자나 옆구리, 다리 쪽으로 내려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비대칭 쪽으로 내려가 있었는데, 근데 이걸 복구하기 위해서, 복원시키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다리를 맞추고 옆구리를 맞추니까 이게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너무 오랜 기간 이렇게 여기에 이제 타격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게 혈관이 좁아진 거예요. 좁아질 때는 몰라요. 이게 문제가 뭔지 몰라. 그냥 빠져나가는 거니까. 빠져나갈 때는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빠져나갔던 게 다시 들어올 때는 불편한 거예요. 왜? 빠져나가고 나면 공간이 좁아지거든요. 그것도 오늘 빠져나갔다가 내일 들어오면 큰 문제가 없을지 몰라요. 10년, 20년 전에 빠져나갔다가 10년, 20년 후에 다시 들어오려고 하니까 이게 쉽게 들어오겠냐는 겁니다. 불편하다. 그러면서 이게 제가 그냥 느끼는 바만 말씀드린 겁니다. 느끼는 바만. 저도 저희 아내가 느꼈던 걸 제가 말로는 설명하는데 100% 제대로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저도 저희 아내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계속 추론을 했었고, 기도해보고 하나님께 이게 맞는지도 여쭤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하여튼 올라오는데 이 등에서, 그러니까 허리에서,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예전에 디스크 수술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허리에서 이 머리까지 피가 제대로 올라오질 못해요. 올라오지 못하니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리나 이 옆구리 쪽으로 피가 멈춰버리니까 이가 아픈 거예요. 척추관을 막 누르기도 하고 척추관 협착증 같은 느낌이 오기도 하고, 옆구리가 이유 없이 막 아파서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허리가 구부정해지기도 하고,
근데 이게 상체 쪽을 이렇게 피가 올라오도록 유도를 해 주니까 허리가 아픈 게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허리가 아픈 게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쪽 창자 쪽으로 내려가야 될 머물러 있던 피를 위로 끌어올려 버리니까, 허리 쪽에 있어야 되는 피를 위로 끌어올려 버리니까 그런 게 허리 아픈 게 없어지더라. 그러니까 다른 이제 세 가지 조건이 있었죠. 앞발, 뒷발, 옆구리, 이 순방향 운동. 그죠? 오른쪽 배 들어 올리는 운동. 이거는 또 기립근 운동도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맞췄는데 허리가 아프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그 이해하기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저도, 저희 아내도 예전에 허리 아프다는 얘기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그때마다 이 정확한 걸 이해를 못하고 약간 엉뚱한 대책을 세워서 그 위기 상황만 모면했던,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그때 당시에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걸 우리가 최근에 좀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캐틀벨이야, 캐틀벨. 캐틀벨 잡고 이렇게, 자, 양손에 잡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어. 캐틀벨 잡고 이렇게 어깨를,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오늘 얘기하는 건 상하 비대칭 중에 특히 어깨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깨가, 저도 어렸을 때 어깨가 아주 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깨가 튼튼한, 이 어깨가 강하다, 약하다, 이걸 일반인들이 잘 이해를 할지 모르겠는데,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요, 어깨에다가 목마, 그러니까 애기들 이렇게 올리든가 자기 친구들, 동료들 어깨 위에 이렇게 목마 태우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해보면 자기가 어깨가 강한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그냥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냥 뭐 운동회 때 이런 거 하잖아요. 기마전이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때 그냥 호리호리한 친구를 어깨에 태워본 적이 있는데, 그거 뭐 가볍더라고요. 근데 진짜 친구들 중에 덩치가 좀 있는 큰 친구들이 있어요. 몸무게가 많이 나. 야, 그 친구를 한번 어깨에 맸는데, 진짜 어깨가 그냥 쑥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때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였는데, 야구를 좋아했었어요. 야구를 좋아했는데 공 던지는 거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깨가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어린 나이에.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 이게 이제 제 상황에서는 그게 맥시멈이었어요. 최대치의 중량을 어깨에 올려보니까, 내가 이 중량은 내가 견디기가 힘들구나. 근데 어떤 친구들은 그 애를 막 어깨를 메고 막 김바전을 하더라고요. 나하고 덩치도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닌데. 그 비교를 해보니까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깨가 강하다, 약하다. 그러니까 어깨를 이렇게 들어 올려주면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거든요. 어깨를 들어 올려주면 폐가 들려요. 횡격막이 들리고, 또 다리 쪽, 허리 쪽, 창자 쪽에 있는 피가 자꾸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캐틀벨을 하루에 뭐 두세 번이든 생각날 때 자꾸 잡아주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익숙해지면 좀 자주 하세요. 자주 하고, 캐틀벨을 잡는 거하고 왼손에 이거 잡는 거하고 병행하는 게 좋다 그랬죠. 왜? 우리 이거 캐틀벨을 양손에 잡으면 이 대칭 운동이잖아요. 어깨만 강화하는 건데, 하다가 이제 끝날 때는 이렇게 왼손에 이걸 좀 잡아줘야 비대칭적인 요소도 터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죠? 그 어깨 이걸 하는 게, 이걸 잡고 있으면 다리에서 피가 쭉쭉 올라와요. 옆구리에서 피가 쭉쭉 올라와. 이걸 하는데, 근데 이걸 하여튼 특히 여성들은 어깨가 굉장히 약하다고 보여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가까이 있는 사람도 저희 아내와 저희 딸아이밖에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외형적으로 본다든가 이렇게 어깨 마사지 해준다고 이렇게 만져보면 확실히 여성이 어깨가 약하구나. 그거는 뭐 몇 대에 걸쳐서, 수십 대에 걸쳐서 내려온 어떤 그런 유전적인 요소들이 있겠죠. 남성들은 힘든 일을 해야 되고, 여성들은 뭐 좀, 남성들보다 힘을 쓰는 것보다는 좀
하여튼 좀 남성들보다는 덜 힘을 쓰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게 유전적으로 계속 보니까 어깨가 약해져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여성들이 턱걸이나 이런 거 아예 안 한다고 그랬죠. 그죠? 팔굽혀 펴기도 안 하고 등 운동도 제가 안 시키면 죽을 때까지 거의 안 하다가 죽는 분들 많을걸요. 이제 그게 이제 상하 비대칭,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전부 다 어깨가 얇아져요. 목이 가늘어지고, 가슴이나 등 근육이 다 빠져버려요. 두피도 얇아지고, 얼굴 살도 빠져버리고, 어쩔 수가 없네. 그게 상하 비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좌우 비대칭 요소에 의한 상하 비대칭 현상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냥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이게 좌우 비대칭이 생겨버리면 상하 비대칭이 더욱 급속도로 진행이 되거든요. 좌우 비대칭이 이제 균형이 맞는 사람들은 상하 비대칭이 생기더라도 굉장히 느리게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아주 타고난 건강한 사람들이죠. 오래 사시죠. 잔병 치레 없이 오래 사시는 분들. 근데 뭐 혹가다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일찍 돌아가시거나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또 타고난 건강을 잘 관리해서 오래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상하 비대칭이 빨리 진행되는 경우는 좌우 비대칭의 영향에 의해서 쭉쭉 빠져버려요, 위에서. 소화가 안 되면 머리에 피 안 올라오거든요. 창자가 아프면 머리도 아프고, 막 머리에 피가 안 올라오고, 꼬여버리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좌우 비대칭하고 상하 비대칭을 따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거예요. 좌우 비대칭이 심한 사람일수록 상하 비대칭도 심하게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좌우 비대칭을 풀어주면 그러니까 밑에 있던 피가 위로 자꾸 올라오는데 이게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받아주려면 혈관을 확장시켜 놔야 되거든요. 혈관을 캐틀벨을 의자에 앉아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리에 힘을 안 주고, 어깨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또 이래 하고 있다가도 이거 뭐 앞으로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큰 동작은 못하고, 그죠? 가볍게 이렇게 좀 오른팔은 약간 앞으로, 왼팔은 뒤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등으로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그죠? 이걸 잡고 있으면 결국 어깨로 이 캐틀벨 양손에 5kg씩 10kg죠? 버티고 있는 힘만으로도 매일 이걸 그냥 진짜 뭐 하루에 5분 정도 잡는다 생각해 보세요. 뭐 한 1분 30초씩 3번.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잡는다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잡으면 좀 불편할 거예요. 몸살 현상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 적응을 하고 나면 나중에 괜찮아요. 뭐 10분을 잡아도 괜찮고 그래요. 그만큼 본인이 강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날 때쯤 되면 왼손에 이걸 잡고, 그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오른팔 어퍼컷 이렇게 해주고, 왼팔은 너무 이렇게 잡아 당기지 마세요. 이제 바깥에 나가서 뭐 운동 기구로 왼팔로 잡아 당길 때는 당기는 건데, 이건 오랫동안 이게 잡아 있는데 계속 당기고 있으면 팔이 아파요. 그냥 가볍게 이렇게 흔들 이렇게 당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서서. 근데 만약에 이렇게 당겼잖아요. 당겨도 좋은 건 좋은 거예요. 좋은데 아프면 일어서서 옆으로 밀기를 하라겠죠. 옆으로 밀기를 이렇게 해주면 아픈 게 없어진다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내가 당겨서 아프다 그러면 밀기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캐틀벨 운동도 분명히 이 상하 비대칭을 고려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캐틀벨을 들면 횡격막이 들리면서 또 밑에 있던 피들이 자꾸 올라오는 성향이 있거든요. 이렇게도 해갖고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상체적으로 피가 잘 안 올라오는 게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느껴져서 이런 걸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물병 2개가 있어요. 누워서 이제 제 아내 같은 경우 누울 때 이렇게 보충을 자주 하는데, 누워 있으면 여기 물병을 요 어깨에다가, 그죠?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기댄 거예요. 이렇게 기댈 수도 있고, 이제 이거는 바닥이 위로 올라와 있죠, 그죠? 아니면 이렇게
꼭지가 위로 올라오면 좀 어깨가 좀 부담 덜 되고, 바닥이 위로 올라오면 더 어깨 쪽으로 힘이 더 가중되죠. 더 전달되죠. 자, 이게 어깨 이제 1.5kg짜리 물병인데 비스듬히 눌렸으니까 이게 뭐 한 500에서 750g 정도 힘밖에 안 될 거예요. 비스듬하게 올려놨으니까 1.5kg 정도 힘은 낼 수가 없고, 자, 누워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그냥 만약에 앉아서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올리고 있으면 이게 누군가를 목마 태우고 있는 거고 비슷하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좀 툭툭 흔들어주면 어깨가 좀 실질적으로 강해질 것 같아요. 강해질 것 같고. 근데 누워서 이제 뭐 배에도 올리고 가슴에도 올리고 왼쪽 가슴에도 올리고 뭐 이렇게 보충하는 작업을 해놓고, 옆구리 약하니까 옆구리에도 물병 이렇게 기대해 놓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누워서 이렇게 하면 물병이 이제 가운데로 몰리면 목에 대면 차가워요. 그죠? 목이 차가우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목에다가 이렇게 수건을 이렇게 대요. 대갖고 이 물병이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수건을 길게 해서 이렇게 펼쳐 놓으면 물병이 이렇게 닿아도 차갑지 않거든요. 그렇게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나 하면, 제가 좋아요. 하여튼 창자에 있던 피, 하대동맥, 그러니까 복부대동맥 쪽으로 내려가던 피가 여기에 탁, 무게가 한 750g 정도 작동하더라도 1500이잖아요. 그죠? 1.5kg 정도 위에서 붙들어 버리니까 밑으로 내려가야 될 피가, 심장에, 자, 심장에서 대동맥 3개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하대동맥, 위로 올라오는 거 위대동맥, 그죠? 또 심장으로 되돌아가는 관상대동맥, 관상동맥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상대동맥, 그러니까 위대동맥으로 피가 더 올라와 버리는 현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깨에 올려버리면.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피가 점점 시간이 가면서 약해지겠죠. 그러면 창자나 아랫배, 뭐 여성들 같은 경우 자궁이나 방광 이런 쪽으로 피가 쏠리는 거, 이런 걸 좀 약화시켜 주는 거예요. 또 팽창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고. 물론 이제 보충할 때 그냥 양쪽 어깨를 같이 한다는 건, 똑같이 해놓으면 오른쪽으로 피가 더 많이 가니까 이제 누워 있을 때 이제 왼손을 좀 더 찬다든가, 보충을 할 때 왼쪽 가슴에 좀 더 올려놓는다든가 이런 조치는 해야죠. 안 하고 어깨에만 덜렁 물병을 2개 올려 기대 놓으면, 그건 결국은 오른쪽으로 피가 더 많이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오른손잡이가 오른쪽으로 피가 더 많이 가버리면 오른쪽 폐가 또 처지겠죠. 그러니까 어깨에 물병을 2개를 댄다라는 거는 보충을 할 때 정상적인 누워서 하는 우리 좌우 비대칭을 대처하기 위해서 왼손이 좀 더 찬다든가, 왼쪽 가슴에 모래주머니를 좀 올려준다든가, 뭐 전체적인 보충을 하면서 왼쪽 가슴, 왼손에다가 뭔가 조치를 좀 취해줘야 되죠. 그죠? 뭐 정리 안 되면 흔들어주기라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어깨에 물병을 비스듬하게 기대해 놓으니까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이게 상하 비대칭적인 요소를, 저는 이거 캐틀벨을 많이 잡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물구나무서기도 매일 하고 이러니까 이거 뭐 물병 기대놔도 크게 좋다라는 느낌이 솔직히 잘 안 들어요. 그냥 좋기는 좋구나 이 정도지. 근데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좋은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해요. 허리 아픈 게 없어지고, 또 하여튼 아랫배 쪽이 불편하던 것들도 좀 많이 없어지고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또 다음에 이제 어깨 쪽을 해결했으면 머리 쪽을 또 관심을 가져줘야 되거든요. 머리 쪽도 이렇게 뭐 가족분들한테 이렇게 마사지를 좀 해잘 한다든가, 이 정수리 쪽을 이렇게 좀 눌러주면 좋은데, 타인이 눌러주면 좋아요. 가족분 중에 누군가 뭐 손으로 눌러준다든가, 심지어 뭐 발로 눌러도 돼요. 근데 이거 기도하면서 적당하게 해야지, 발로 막 너무 세게 콱콱 눌러 제끼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그게 안 되면 어디 벽에 기대서, 베개나 쿠션 같은 거 하나 대놓고 이렇게 살살 비비고, 이렇게 좀 힘을 적당하게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세.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 하여튼 어깨에 이렇게 물병 기대 놓으면 상하 비대칭을 해결하는 데는 사실 도움이 됩니다. 캐틀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운동적인 요소도 있지만 누워서 이렇게 물병을 기대해 놓으면 좀 부드럽게 좀 도움을 주죠. 근육이 형성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혈관이 확장되는 거는 약간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두 번째 제가 요번에 느꼈던 거는 왼팔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왼팔 동작이 왼팔을 이렇게 막 과격하게 많이 운동해도 먹히거든요. 먹힌다는 느낌을 가져보셨겠죠. 먹히면 사람이 더 해도 더 좋다는 느낌이 안 돼요. 그냥 처음에 이렇게 세게 이렇게 잡고 있을 때는 기분이 좋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약간 먹힘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 프레시한 시원한 느낌이 점점 약해진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죠? 먹히면 그 좁은 혈관에 피가 계속 들어가면 제가 이런 경우 해봤거든요. 뭐 이 회전판 돌리기를 막 해요. 처음에 한 20번 30번 할 때까지 좋아요. 한 50번 넘어가면 약간 기분이 다운돼요. 그죠? 그 옛날에 겨드랑이 치기도, 그죠? 겨드랑이 치기도 이걸 막 왼손에 전화기 잡고 막 팍팍 치면요. 처음에 틀이 막 나오다가 한참 치다 보면 약간 기분이 다운돼요. 우산을 잡고 다니는 것도요. 계속 우산 짚고 이렇게 다니면 약간 기분이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뭔가 더 이상 피가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체증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그걸 확실히 느꼈어요. 이번 주에 확실히 느꼈는데 어떤 게 왼팔을 어떻게 해야 돼? 왼팔은 아래쪽 혹은 뒤쪽. 그러니까 약간 뒤쪽 대각선 쪽으로 당기는 게 좋고 오른팔은 어퍼컷 위로 자꾸 해주는 게 좋은데 왼팔을 이걸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이게 무조건 힘을 준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에요. 만약 힘을 줘서 좋을 것 같으면 뭐 헬스장에 가서 무자비하게 운동해버리죠. 그죠? 그럼 끝나버릴 거 아니에요. 몇 개월 동안 고생한다 잃어버리면.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비대칭 요소가 그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부드럽게 해결해줘야 하는데 이런 거더라고요. 이게 왼팔을 이게 심지어 이렇게 왼팔을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흔들어 볼 수도 있어요. 흔들어 봐도 이것도 좋아요. 사실 오른팔은 위아래. 제가 그랬잖아요. 달리기 할 때 이렇게 하면 좋다고. 왼팔은 너무 앞으로 나오지 말고 한 반쯤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오른팔은 앞에서 위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기립근이 왼쪽으로 자꾸 돌아가는 형태가 되죠. 그죠? 이렇게 하면 좋다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왼팔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빠르게 흔들면요. 처음에는 좀 좋은 느낌인데 한참 지나면 그러니까 빠르게 흔들 때 천천히 흔들면 괜찮아요. 계속 빠르게 해버리면 이게 먹히면서 현상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걸 계속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당기고 있다든가 가볍게 잡고 있는 건 괜찮아요. 이것도 가볍게 잡고 있는 것도 언젠가는 먹힘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냥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흔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5초에 한 번씩 하라, 10초에 한 번씩 하라 이러면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10초에 한 번 하라 그러면 10초 지나고 나서 까먹어버려요. 잊어버려요. 자기 해야 될지 뭐 해야 될지도 잊어버려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 10초 상간에 무슨 일이 터지면 그 내 눈이, 관심이 그쪽으로 쏠려버리면 내가 뭘 해야 될지도 잊어버려요. 근데 사실은 10초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거 좋은 거예요. 아니 20초에 한 번씩 이렇게 해도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먹힘보다는 부드러운 흐름이 생기게 돼요. 우리는 오른쪽에서 위로 올라와서 위로 올라오던 것이 왼쪽으로 가져야 된다, 이런 논리가 생겼잖아요. 그죠? 오른쪽 폐가 쳐져 있으니까 오른쪽은 자꾸 위로 올라와야 되고, 일부는 올라가고 일부는 왼쪽으로 가져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 하여튼 이렇게 툭 이렇게 흔들어주면 좋거든요. 겨드랑이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전화기 같은 게 뭐 어떤 도구가 있다. 전화기를 왼손에 이렇게 잡든가 빈손을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겨드랑이 치면 좋다고 했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치면요, 한 1분 정도는 좋다가 1분쯤 지나면 그 다음에는 좋은 느낌이 싹 사라져요. 이 강제로 피가 이렇게 너무 강하게 들어오면 이제 이거 겨드랑이를 친다는 게 왼쪽 폐에 자극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간에서 폐문맥을 통해서 폐로 들어온 피를 왼쪽 폐로 더 많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쳐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속 치면 결국은 컨디션이 좀 다운되는 성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실험을 해봤습니다. 진짜 제가 이거 파악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툭 이렇게 걷잖아요. 툭 치고 한 5걸음에서 10걸음쯤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툭 겨드랑이 팔꿈치로, 겨드랑이가 아니죠, 이게 갈비뼈 이쪽을 이렇게 팔꿈치로 갈비뼈 부분을 이렇게 툭 치는 거예요. 그 전화기를 잡는 이유는 이 치는 힘이 더 강하게 느껴져요. 맨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화기 같은 걸 잡고 이렇게 툭 쳐주면 갈비뼈에 전달되는 힘이 좀 더 확실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한 10초나 20초에 한 번씩, 그러니까 걸음걸이로는 한 7걸음이나 10걸음 정도에 한 번씩 이렇게 툭 치면요, 그 중간중간에 오른팔을 어퍼컷 해주면 좋죠. 뭐 이걸 그러니까 10초나 20초, 그러니까 10초 같으면 한 번 치고 20초 같으면 2번 정도 치세요. 30초에 한 번 한다 그러면 한 3번 정도 치세요. 그러니까 10초에 한 번 친다라는 느낌으로, 꼭 그 규칙은 아닙니다. 그냥 2번을 치든 3번을 치든 5번을 치든 그거는 여러분 자유예요. 근데 그 컨디션이 좋은 느낌이 이제 걸어 다닐 때, 이거 앉아있을 때 해도 괜찮아요. 이 끈 같은 게 없으면, 스트레칭 바가 없으면 맨손으로 이렇게 툭 치고 한 10초 정도 볼일 보세요. TV를 보시든 누군가 대화를 하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낫거든요. 가족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저도 가정생활을 해보지만 가족들하고 있을 때, 뭐 TV를 보고 있을 때 멍하게 있을 때가 많아요. 저도.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멍하게 있는 것보다는 뭔가 우리가 순방향적인 흐름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몸이 좋습니다. 그죠? 자, 10초, 20초에 한 번씩 이렇게 한 번을 치든 2번을 치든 쳐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먹힘 현상이 없어요. 먹힘 현상이 없으면 이거는 칠 때마다 계속 기분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팔은 치든 오른팔은 가끔씩 어퍼컷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로 테이블 같은 거, 탁자 같은 거 있잖아요. 탁자 같은 걸 이렇게 짚을 때도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탁자 같은 걸 이렇게 짚을 때도 그냥 이렇게 꼭 계속 이렇게 누르고 있다든가, 뭐 여기를 잡고 밑으로 누르면서 뒤로 이렇게 당기고 있다든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좋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가 기분이 좀 답답해지는, 컨디션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상쾌한 느낌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게 약한 먹힘 현상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도 이렇게 딱 되거든요. 이렇게 그냥 누르는 게 아니에요. 누르면서 뒤로 살짝 당기는 거예요. 누르면서 뒤로 살짝 당기는 힘을 줘요. 왼팔은 아래로 뒤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살짝 누르면서 뒤로 살짝 당긴다는 느낌. 여기를 잡아도 살짝 누르면서 뒤로 당긴다는 느낌을 가지면 좋은데, 그냥 주구장창 이렇게 누르면서 당기고 있으면 컨디션이 계속 좋은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지그시 이렇게 눌렀다가 한번 떼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지그시 눌렀다가 힘을 한번 풀어버리고,
그죠? 이걸 한 10초, 짧아도 5초, 길면 10초, 20초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힘을 줬다가, 약한 힘을 줬다가 풀었다가, 줬다가 풀었다가 이렇게 하면 먹힘이 확실히 안 생기더란 겁니다. 계속 뭐 영어로 아까 표현했는데 프레시한 그런 느낌, 몸이 시원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계속 지속이 되더란 겁니다. 중간중간에 어퍼컷을 해주는 겁니다. 어깨를 쳐준다든가, 어깨를 들고 있다든가. 자, 이거 뭐 끊임없이 반복되는 말이니까 여러분들 자꾸 잊어버리고, 이거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뭐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른쪽 어깨 들고 있는 거 좋다고 그랬습니다. 치는 것도 좋다고 했습니다. 어퍼컷 좋다고 했습니다. 어깨 치는 것보다 어퍼컷이 더 좋다고 했습니다. 그죠? 어깨 들고 어퍼컷 치면 더 좋습니다. 그거는 분명한 거니까. 근데 왼팔 동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살짝 해보자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자, 이걸 약간 응용을 해보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 요거는 약간 침대형 그 소파라서, 이 발바닥부터 이 무릎까지 높이가 침대형인데 낮아요. 낮아서 좀 이렇게 앉아있기가 참 좋아요. 근데 이렇게 앉아있다가 뭐, 이제 저 앞에 보면 TV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앉아있는 상황에서, 이게 왼손입니다. 왼손, 왼팔. 이 모퉁이가 있어요. 모퉁이 열어 있는데, 그죠? 자, 요 부분이나 당수 부분 있잖아요. 이쪽을 이렇게 된다든가, 뭐, 여러 방향으로 돼도 돼요. 뭐, 살짝 눌렀다가 이렇게 떼버리고. 예? 자, 뗀데 뭐 들고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살짝 눌렀다가 뗐다가 이렇게 좀 쉬고, 이제 쉬는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이렇게 살짝 눌렀다가 떼주는 건데, 뗐다고 해서 이렇게 들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 그냥 살짝 눌렀다가 뗐다가 이렇게 내리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 왼쪽 가슴, 왼쪽 팔로 뭐 손가락 같이 움직여줘도 좋은데, 부드럽게 계속 피가 흘러가요. 그 중간중간에 오른팔로 어퍼컷을 하든가 어깨를 툭툭 쳐주면서 바람을 불어준다든가 머리 흔들어 줘야 되겠죠. 그죠? 이거 자꾸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2초도 안 지났는데 또 누르고 떼고 또 누르고 떼고 또 누르고 떼면 이게 먹혀요. 한참 하다 보면 하기 싫어져. 왜? 좋으면 안 할 사람이 없어요. 한참 하다 보면 이제 뭔가 나쁜 느낌이 드니까 아우 힘들어서 하기 싫어 이래야 되는 거야. 근데 좋을 때는요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나 더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좋을 때는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뭘 하고 있는데 이게 힘들다고 느끼면 이게 뭔가 먹힘 현상이나 뭔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지금 생겨나고 있다 이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5초나 10초 혹은 20초에 한번 해도 무방합니다. 지그시 눌렀다가 탁 뗐다가 이렇게 힘을 빼고 있어요. 오른쪽 어깨 툭툭 치고 있고 머리 흔들어주고 바람 불어주고 머리 흔들어주고 바람 불어주고 이게 또 너무 오래 하면 또 내가 아까 그랬죠. 잊어버린다고 까먹는다고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잊어버린다고요. TV를 보다가 TV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10분이 지났는데도 뭐 2번, 3번 하다가 잊어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또 뭐 허리가 좀 길다든가 다리가 짧아서 팔이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안 닿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집에 어떤 물건을 가지세요. 모래주머니를 좀 이렇게 접어서 쌓아 올려도 괜찮아요. 이거는 그냥 하여튼 어떤 도구인데 만약 팔이 좀 본인이 생각에 좀 짧다 그러면 이 높이를 조정을 하세요. 저는 여기 그냥 침대 모퉁이에 이렇게 대도 전혀 무방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제 허벅지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왼쪽 다리가 뒷발인 사람은 허벅지에 좀 대도 돼요. 근데 왼쪽 다리가 앞발인 사람은 허벅지를 눌러버리면 안 돼요. 왜? 왼쪽 허벅지가 더 발달이 되기 때문에 왼쪽 다리가 앞발인 사람은 왼쪽 허벅지를 함부로 누르면 안 됩니다. 오른쪽 허벅지는 눌러도 되는데. 그래
그래서 그냥 이런 도구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게 세 개가 있는데, 하여튼 높이는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세요. 제일 편한 높이. 그러니까 이게 높이가 적당해야 사람이 그냥 해도 불편하지 않고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지그시 눌렀다가 턱 뺐다가 쉬고 있어요. 한 10초 지나잖아요. 그러면 또 지그시 눌렀다가 툭 뺐다가. 예, 누르는 동안에는 팔꿈치에 힘이 들어가는 거고, 살짝 들어 올릴 때는 여기 전완근 쪽, 이두박근 쪽으로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팔 앞, 뒤로 피가 다 흘러가게끔 살짝 눌렀다가 들었다가 살짝 하자. 5초, 10초쯤 지나면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해주시면 중간중간에 오른팔 한 3번에서 5번 흔들면서 바람 불어주세요. 머리도 흔들어주고. 자, 이렇게 계속 있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빨리 하면 안 돼. 이거 2초, 3초 만에 팍 하고 또 2초, 3초 만에 팍 하고 이러면 X.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계속 하면 한 100번 하고 나면 하기 싫어져 버려요. 먹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가볍게 했다가 이것도 세게 할 필요 없어요. 흐름을 주면 되거든요. 세게 할 때는 우리가 강중약 할 때 하루에 몇 번은 세게 운동해도 됩니다. 그때는 아주 강력하게 운동을 하세요. 뭐 철봉을 할 때나 바깥에 나가서 운동기구를 할 때는 그때는 강력하게 운동을 하시고, 강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원판 돌리기 중을 하고, 또 주머니에 손 꽂고 뭐 약을 하고, 왼팔을 이렇게 흔들어 주면서 약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강중약을 섞어 주면서 그 하루에 강에 대한 운동도 몇 차례 하셔야죠. 그래야 몸을 회복시키는 기간을 단축시킬 거 아니에요. 맨날 이거 뭐 약한 것만 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근데 몸이 너무 약해져 있는 분들은 이렇게라도 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거 약한 사람들의 전용물이 아니라, 강한 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평상시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거는 본인한테 나쁜 거예요. 그럴 때 쉴 때 TV를 볼 때나 뭐 가족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나 뭐 커피숍에서 친구를 만날 때나 아무 생각 없이 있지 마세요. 여러분들 몸이 고장나 있는 겁니다. 그죠? 어떤 의자 옆을 왼손으로 지그시 눌렀다가 툭 떼고 있고 어깨 살짝 쳐주면 옆에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 응용을 하세요. 응용을 해서 나의 몸이 컨디션이 좋은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예? 하시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심심하면 이런 거 스트레칭 다 잡고, 저 집에 있을 때 이거 심심하면 이거 들고 뜁니다. 이거 왼손에 이거 잡고, 왼팔 당기면서, 이거 한 20g, 30g 뛰고, 밥 먹기 전에 한번 뛰고, 또 밥 먹고 나서도 뛰고, 화장실 갈 때도 괜히 한번 뛰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 한번 잡고 있고, 잠자기 직전에도 한번 잡고 있고, TV를 볼 때는 아까처럼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계속 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근데 하여튼 빠르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하면, 차라리 빠르게 하고 싶으면 강한 운동을 하세요. 강한 운동을 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약한 운동을 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강중약이 왜 필요한가를 여러분들이 그냥 너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왜 강을 해야 돼요? 의미가 있거든요. 강을 왜 하냐? 중을 왜 하냐? 그거는 우리가 몸이 좋아지는 기간을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약은 왜 하냐? 먹히는 걸 예방하기도 하고, 또 일관성 있게 순방향 쪽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비대칭이 발생돼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동작을 하고 있지 않으면 몸이 자꾸 나쁜 쪽으로 혈액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치를 하고 있으면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데, 멍하니 가만히 있어 버리면 나쁜 쪽으로 피가 자꾸 흘러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그냥 자꾸 비대칭이 점점 세지죠. 그러니까 끼껏 좋게 만들었다가 또 나쁜 쪽으로 흘러 보내버리고, 썰물로 쫙 바다로 보내버리고, 또 끌어도 안겼다가 또 놓쳐버리고, 이래 돼 갖고는 언제 회복될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죠?
멍하게 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는 그 사람이 자기 몸에 대해서 책임 방기예요. 자기 몸은 자기가 돌봐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셔야 되거든요. 심지어 잘 때마저도 어떤 조치를 하려고 자꾸 해줘야 돼요. 그죠? 어? 잠이 깨면 왼팔이라도 이렇게 한번 움직여주고 그럼 자꾸 해야 되거든요. 누워있을 때도 머리도 이렇게 좀 흔들어주고 마사지도 좀 해요. 머리 마사지, 두피 마사지 해야 되죠. 얼굴 마사지도 이렇게 자꾸 해야 되고 그 왠가하면 우리가 피가 다 빠졌었거든요. 그동안 몸이 안 좋았을 때. 그 누가 합니까? 본인이 해야죠. 본인. 자, 오늘 긴 시간 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